계절이 바뀔 때마다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고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결혼 전 남자친구에게 누나가 3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던 나날이었어요. 마냥 좋은 시어머니의 소가 남편과 결혼을 강행했고 결혼 후 보니 남편은 누나들한테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시어머니 되시는 분은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남편도 우유부단한 것 빼고는 굉장히 괜찮았죠. 친구들은 시누이가 셋이 있는 집은 말린다며 진작에 경고를 했지만 처음엔 그것이 별 대수롭지 않게 들리더라고요. 뭐 집안 나름이겠지라는 생각도 들었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었죠. 올케, 아무래도 이 집의 첫 장손이 장가가는 건데 우리 목걸이 하나씩은 해줘야 하지 않겠어? 다 그렇잖아. 네? 목걸이요? 아, 윤수 씨랑 상의해 볼게요. 어차피 형님들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긴 했는데 목걸이를 원하시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받은 숍이 있거든? 거기 가서 우리 목걸이 한 세트씩 해줘. 그럼 되지 뭐, 알겠지? 저희도 결혼 준비하는데 정해둔 예산이 있어서요. 일단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거라. 무슨 그런 걸 생각해?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그럼 시댁에 이 정도도 안 하려고 했어? 웃긴다 올케.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뻔뻔한 구석이 있네. 그냥 몸 하나만 홀랑 시집올 건 아니지? 그럼 진짜 곤란해.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큰 형님이기도 했고 원래도 결혼 전 작은 선물은 하나씩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목걸이로 해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목걸이를 해주려고 했을 때 둘째 형님이 저를 불러내시더라고요. 단둘이 보자고 말이죠. 전 그 부름에 일하다 중간에 점심시간에 맞춰 둘째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둘째 형님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물론 형님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걸 결혼 전 알아서 다행인 줄 알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는 나날들이었죠. 둘째 형님까지 만나고 나자 이 결혼에 대해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집에서 지금 나를 받아주는 건가? 본인들이 믿지는 장사한다고 생각하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시누이들은 무례했어요. 첫째 시누, 둘째 시누, 셋째 시누까지 모두 다 원하는 게 달랐고 그 원하는 걸 저에게 당연히 해와야 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했거든요. 아니, 큰언니한테 얘기 들었는데 목걸이 해준다고 했다며? 무슨 목걸이야? 난 그냥 이거 보험 하나만 들어주면 되거든. 올케, 혹시 보험 있어? 내가 하는 건데 진짜 보장이 잘 나오고 꼼꼼해서 그래. 그냥 나 이거 하나만 들어주라. 그리고 결혼 선물이니까 사돈 어른들한테도 이거 보여드려서 하나씩 들어주면 안 될까? 껌 먹고 알 먹고 아니야? 네? 보험이요? 아, 저 보험 이미 들어놓은 게 많아서 오히려 좀 해지해야 하거든요. 이제 결혼하니까 지출도 많아져서 그리고 부모님도 따로 보험을 드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죄송해요, 형님. 다음에 볼게요. 뭐야? 아니, 이거 하나 해주는 게 어려워? 내가 오직 급했으면 올케한테 와서 보험 들러달라고 했겠냐고. 진짜 너무한다. 지금 너 나 무시하지?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래? 면전에 대놓고 안 된다니. 너 진짜 다시 봤다 아주. 무시하다뇨, 무슨.
그리고 보험은 제가 원래도 해지하려고 했던 상품들도 있어서 그런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나 이혼녀라고 무시하는 거잖아. 이혼해서 이렇게 보험 판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기가 막혀. 됐어. 들어주지 마. 형님은 제가 말을 하기도 전에 바로 얼굴을 씩씩대며 일어나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조차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셋째 형님에게도 전화가 왔어요.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저에게 뭔가 요구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사달이 나니 정말 결혼하기가 싫어졌어요. 마음이 정말 식어버린 거죠. 어쩜 자매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셋째 형님은 뭐라고 하나 얘기나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만나러 나갔죠. 들어봐도 뻔한 얘기였지만 정말 웃음이 날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들한테 들었는데 난 그렇게 양심 없지 않아. 그냥 원피스 한 벌만 해주면 돼. 그래도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올케가 내 옷 한 벌은 빼줘야지. 나 그냥 뭐 상품권으로 줘도 되고 아님 현금으로 줘도 되고. 아, 돌아가면서 정말 가관이네요, 형님들. 아, 죄송한데 이 부분은 그냥 윤수 씨한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시고요. 전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따로 이 부분에서는 드릴 말씀이 아예 없네요. 뭐야?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데 말 딱 자르는 거 무슨 버릇이야? 올케 원래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님 내가 만만해? 형님들이야말로 제가 만만하세요? 한 명씩 따로 불러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여자 찾으실 거면 전 아닌 것 같네요. 어머머, 이것 봐라. 지금 눈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결혼도 하기 전에 날 우습게 봤다 이거지 지금? 우습게요? 형님들이 절 우습게 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결혼하는 게 무슨 형님들이 대단히 손해보시는 것처럼 대하시잖아요. 형님들도 여자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여자 찾으시는 거면 전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그럼 이만. 전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남편도 너무 난감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너무 우유부단하게 느껴져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혼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누나들을 어려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결혼하고도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거라는 상상을 하니 괴롭더라고요. 애초에 손절을 하던지 내가 그만두던지 둘 중 하나는 무조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질러버렸습니다. 남편은 싹싹 빌었고요. 본인도 누나들이 극성맞은 것은 아는지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 마음을 돌리긴 역부족이었어요. 아, 정말 미안해, 진짜. 누나들이 좀 극성이어야 말이지.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참. 아니, 나 결혼 못해. 어떻게 살아?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 후엔 얼마나 더 하시겠냐고. 그리고 원하는 게 다 달라, 알아? 내가 어디 장단에 맞추란 말이야? 아, 아무튼 나는 자신 없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해.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미안해. 내가 진짜 결혼하고는 누나들 얼씬도 못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줘. 지금도 그런데 무슨 어떻게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야. 나 그 말 못 믿어. 내 발등 내가 찍을 바엔 안 할래 그냥. 우리 예식장도 다 잡았고
이제 곧 결혼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 어? 내가 진짜 누나들 잘 설득할게. 설득? 누가 누굴 설득해? 누나들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비상식적인 행동에 대해 나무라는 게 정상이지, 안 그래? 남편이 한사코 빌었지만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에게 파혼을 통보하고 이별을 고했죠. 제가 이별을 고하자 시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한달음에 시누이들을 대동하여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리곤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난감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직접 무릎을 꿇고 저에게 사죄를 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시누이들도 그 모습을 보더니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예상을 한 것처럼 저에게 빌더라고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고요. 정말 난감했어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원래 성격 같았으면 절대 결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참 사랑이 뭔지 쉽게 무자르듯 잘라지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했던가요? 막상 시누이들과 시어머니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니 참 마음이 뒤숭숭해지면서 뭔가 그때 그렇게 화나고 했던 것들이 좀 풀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정말 몰랐지만요. 얘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응?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마음을 돌려주렴. 그래, 자기야, 제발. 이제 누나들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진짜 네가 생각하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장담해, 어? 보장할게.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누나들도 미안하대.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제발. 그래, 옳게. 미안해. 난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말할 정도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생각해보니 기분 나빴을 수도 있겠어. 다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 윤수 봐서라도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줘, 응?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날짜 다 잡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과하니까 좀 받아주라, 응? 엄마가 여기 오시기 쉬웠겠어?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모두에게 사과를 받고 좀 마음을 돌렸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계기로 형님들도 생각이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번 눈 감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별일 없겠지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절대 참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으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누나들 틈에 자라서 그런지 원래도 다정했지만 참 다정다감하더라고요. 금연은 너무 좋았습니다. 매번 누나들의 부름에 한 걸음에 달려갔지만 여기까지는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누나들 셋 있는 막내 아들을 보내서 그런지 늘 저에게 잘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형님들은 결혼을 하고 보니 역시나 였죠. 올케는 참 좋겠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나기 진짜 쉽지 않은 거 알지? 무슨 복이야. 나라면 진짜 잘하겠다. 너는 참 쓸데없는 소리 한다. 새아기가 얼마나 잘하는데 더 잘할 필요 없다. 지금만이어도 충분해. 내조자라고 일하는 거 똑부러지고 예의 바르고 그거면 됐지 뭐. 더 바라겠어? 그저 윤수랑 알콩달콩 살아다오. 그거면 돼. 네,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해야죠. 윤수 씨 이렇게 키워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더 잘할게요. 말은 정산 유순해야죠. 옳게 그런 말로
우리 윤수 홀렸구나? 우리 윤수가 순진해가지고 올케한테 홀딱 넘어간 거지. 언니, 말 잘했다. 맞아. 윤수가 그런 거에 홀딱 반하는 스타일이잖아. 그때 걔 누구냐? 전 여자친구도 그랬잖아. 얘들은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입 그만 나불댈래? 얘, 못 들은 걸로 해. 애들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도 없고. 아휴. 다들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생각해. 저 나이 되도록 시집도 못 가고 이혼하고 그러니까 성격만 이상해졌지. 이해해 주렴.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올케가 우릴 얼마나 만만히 보겠어? 가뜩이나 우릴 얼마나 무시하는데.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누굴 무시해요? 제가 형님들을 왜 무시해요? 형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거봐. 이렇게 말끝마다 또박또박. 그러니까 무시한다고 하는 거야, 올케야. 올케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 신우들 때문이라도 시댁에 가기 너무 싫었어요. 안 그런다고 했지만 은근히 말로 비꼬고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었거든요. 중간에서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보시며 그저 미안하다고 하시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이 되니 정말 형님들과는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들한테 벌벌 떠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렸을 때 얼마나 세대인을 당했으면 저렇게 누나들이라면 껌뻑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이 밤에 어디 가? 내일 새벽 출근이라며. 누구랑 약속 있어? 이 새벽에 자기 밤눈도 어두우면서 어딜 가겠다는 거야? 둘째 누나가 벌레 좀 잡아달라고 가잖아. 누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전화가 오네. 그냥 빨리 잡아줘야지. 뭐? 지금 어머님네 벌레 잡으러 간다고? 아니 본인들은 손 없대? 아님 벌레 퇴치제 없대?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냥 금방 잡아주고 올게. 내가 결혼 전부터 하던 일이라 그냥 빨리 해주고 오면 돼. 자기 얼른 더 자. 알았지? 남편은 오밤중에 벌레를 잡아주러 가지를 않나 누나들의 각종 심부름을 도맡아 하면서 늘 누나들 사이에서 쩔쩔매는 그런 시스터 보이였어요. 전 그런 남편이 점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고 역시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늘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점점 저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본인 보고 어떻게 하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당신도 문제야. 어떻게 매번 이렇게 형님들한테 끌려다녀? 내가 누구랑 사는지 모르겠어. 분가를 하면 뭐해? 매번 이렇게 들락날락. 당신 진짜 그거 문제 있는 거야. 알아?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해야지. 이게 뭐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럼. 누나들은 누나들대로 징징대지. 너는 너대로 징징대지. 내가 몸이 하나인데 어쩌라고.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지금 나한테 짜증내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별걸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그래도 누나들이잖아. 어떻게 외면해? 나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어렸을 때부터 거의 키우다시피 한 누나들인데. 누가 아예 인연 끊으래? 정도를 지키라는 거지. 지금 자기는 가정이 있는 남자잖아. 근데 결혼 전이랑 똑같으면 어떡해? 내가 누굴 믿고 시집 왔는데. 이렇게 실망시키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때 다 엎었어야 했나 싶어 정말. 미안해. 왜 또 울어? 내가 잘못했어. 누나들한테도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줘.
남편이랑은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그날 남편이 누나들에게 한 소리 했는지 대번에 형님들이 저희 집으로 남편이 일간틈을 타 들이닥쳤습니다. 셋이서 말이죠. 무작정 문을 열라고 현관에서부터 화를 내며 다그치는데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봐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전 재빨리 문을 열고 시누이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시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저를 밀치면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몰상식했거든요. 야, 네가 윤수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그 밤에 와서 그만 좀 전화하라고 하는 거야? 이래서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니까? 너 우리랑 윤수 손절시키고 싶어서 그러니? 아주 이거 영악한 애네. 아니, 같은 형제끼리 그 밤에 불러내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못하게 막아, 네가? 이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너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너 오늘 매운맛 좀 봐라. 그러니까 아주 옳게 따끔하게 혼내야지. 결혼 전에도 봐봐. 결혼 안 한다고 협박하면서 우리 윤수 힘들게 한 거. 난 그때부터 얘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네가 형제가 없어서 그래. 어쩜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는 년. 우리도 너 뭐 좋아서 허락했는 줄 알아? 하도 윤수랑 엄마가 난리치니까 그런 거야. 조신하고 우리 말 잘 듣는 여자애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못 살아 아주. 윤수는 이런 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목을 매는 거야 도대체. 너 한 번만 더 윤수한테 우리 얘기 했단 봐. 알겠어? 그 입을 확 깨매버릴 테니까. 네가 우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넌 우리 절대 못 이겨. 그리고 윤수도 너보단 우리 말을 더 들을걸? 억지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이니까 그만 힘 빼고 포기해. 알겠니? 당장 다들 나가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 어디서 무식하게 못 배워먹어서 여기 와서 행패냔 말이에요. 제 말은 모두 묵살하고 형님들은 본인들 할 말만 하고 집안에서 행패를 부렸어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대처할 상황도 없이 무작정 밀고 들어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렇게 막말을 일삼고 집안 쇼파며 이불이며 다 난장판을 해놓고 나가더라고요.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원래도 무식한 건 알았지만 정말 갈 때까지 갔다는 생각에 아이가 없을 때 빨리 끝을 내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전 어머님에게 따로 호출을 해 이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남편보다 어머님이 더 현명하실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제 얘기를 들으시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참 어머님도 안쓰러웠어요. 너무 미안하다 정말. 사실 늘 문제가 되는 애들이었는데 자식 잘못 키운 내가 잘못이지. 아휴, 내가 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어떻게 이번 딱 한 번만 안 될까? 무슨 말을 해도 네가 화가 안 풀릴 거라는 거 안다. 그래도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아가야.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정말 좋은 감정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 집안에서 윤수 씨보다도 제 편이 되어주시고 늘 나서주시고 제가 더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님한테 먼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리인 듯 싶어서요. 제가 이해심이 부족한가 봐요. 형님들을 이해하기엔 마음이 넓지 못해 죄송합니다. 상식상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네가 뭐가 문제겠니? 다 걔네가 문제지. 내가 안 봐도 알아. 걔네가 어떤 애들인지 내 딸들이지만 참. 아휴, 미안해서 어쩌니? 시어머니는 울며 매달리셨고 딱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는 말씀에
정말 눈 한 번 질끈 감고 한 번만 더 참기로 했어요. 남편도 이번 일로 생각하는 게 많은 것 같았고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서야 정말 한 번만이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가게 되었죠. 원래도 결혼 전 아파트 완공 문제로 제가 혼자 살고 있던 데서 신혼을 시작한 것이었기에 아파트 완공이 끝나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입주를 했고 이사를 했겠다. 시누이들은 보기 싫었지만 시가 식구를 모두 초대하여 첫 집들이를 하게 되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 시가 식구들을 위해 아침부터 마트에서 장도 봐오고 그렇게 음식 장만과 준비를 하였어요. 그래도 막내 동생이 집을 사서 입주했다는 말에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기분 좋게 들어오셨죠. 아유, 고생 많았다. 뭘 그렇게 많이 차렸어? 우리가 일찍 와서 도와줄 걸 그랬다. 힘들었지? 이사랴 준비하랴. 에이, 아니에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여기가 아직 개발이 덜 된 구역이라서 좀 울퉁불퉁하더라고요. 얼른 앉으세요. 올케는 남자 잘 만나서 이런 새 집에 턱턱 들어오고 기분 좋겠네. 참 이런 거 보면 활자라는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좀 봐. 아무리 잘났어도 이혼하고 지금 이러고 사는 거. 올케 보면 참 무슨 복이 있나 싶어. 아유, 열불나. 언니들 그거 열등감이다? 어쨌든 이사 축하해 올케. 그나저나 고기는 이것만 사온 건 아니지? 네, 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집을 잘 왔나요? 윤수 씨가 장가를 잘 든 거지? 누가 이런 거 다 참고 산다고, 안 그래요? 뭐? 우리 들으라고 한 소리야, 지금? 아, 참, 엄마. 내가 뭘 했어? 얘 말투 좀 봐. 아주 싹스 보소. 아우, 기가 막혀. 아, 그만들 좀 해. 좋은 날 또 그럴 거야. 누나들 얼른 여기 앉아서 준비 좀 같이 도와줘. 그만 궁시렁거리고. 누나들이 오면 하여간 내가 더 기분이 그렇다니까. 제발 정상적으로 살자, 어? 빨리 와서 도와줘, 이런 거 말이야. 남편도 약속한 것이 생각났는지 그날은 시누이들에게 뭐라고 하기도 하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좋은 날 좋은 말만 들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역시나 시누이들 말에 기분이 너무 나빠졌어요. 오늘만 참자라고 생각하며 고기를 구울 준비를 했고요. 제가 고기를 구울 준비를 하자 시누들은 또 억지스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순간이었어요.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 폭발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날은 저의 이성이 마비되고 시누이들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쏟아냈어요. 시누이들은 제가 저렇게 막 소리를 지르며 쏟아붓자 놀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도 말이에요. 아주 폭발했습니다. 고기는 부위별로 잘 사왔네. 우리 좋아하는 것들로. 우리 삼겹살 먹는 취향도 다 다른 거 알지, 올케? 그러니까 큰언니는 바짝 구워주고 둘째 언니랑 나는 딱 부들부들하게 구워줘. 우리한테 잘 보여야지. 실행해. 근데 올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지금 이 모습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 알아? 고기 이렇게 굽고 이러는 거 아주 딱이야. 알잖아. 딱 그 종년 스타일인 거. 이런 거 어울리기도 쉽지 않은데 요즘 세상에 올케는 참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 순간 전 고기판을 뒤엎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을 향해 강력한 한 방을 먹였습니다. 제가 한 방을 먹이자 다들 벙쪄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정말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묵은 체증이 정말 내려가는 것 같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잘 보이라는 거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이 집안의 재산 지고 있는 게 나야. 알겠어? 너네 그거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아, 어떡하니? 이제 너네한테 단 한 푼도 떨어질 게 없는데. 됐고, 더 이상 못하겠으니 그만 꺼져주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꺼져?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재산이라니? 재산을 왜? 그러니까 무슨 재산 말하는 거야 지금? 네가 우리 집 재산을 뭘 쥐고 있냐고. 바른 대로 말 안 해? 이게 진짜? 아유, 그만들 좀 해라. 철없는 년들. 아무리 딸년들이지만 너무하잖아. 동생 신세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어쩜 애들이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세아가 미안하다. 진짜 내가 다 부끄러워지는구나. 이것들 때문에. 징글징글한 것들. 모르니? 네 동생 재산 다 내 앞으로 해놨잖아. 그거 믿고 지금 너네 네 동생한테 그렇게 엉겨붙는 거잖아. 혹시라도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하고. 근데 어쩌니? 이 돈 다 내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침 흘리지 말고 헛다리 짚지 말란 말이야. 사실 재산이라 함은 시어머니에게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간 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남편과 합의 후 말이죠. 원래 돌아가신 아버님이 하나 있는 아들을 너무 예뻐해요. 돌아가시면서 모든 재산을 남편 앞으로 해줬다고 했어요. 혹시라도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봐 유언 신탁 대용 제도를 이용하여 추후에 신우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한테는 결혼 자금으로 땅을 조금씩 나눠줬는데 씀씀이가 깊은 시누이들은 이미 다 팔아먹고 없앤 상태였죠. 그리고 남편의 재산 모두를 일부 저에게 해주었답니다.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하지만 시누이들은 그 재산이 아직도 남편에게 있는 줄 알고 절 떼어놓고 남편한테 그렇게 집착하며 뭐라도 더 뜯어갈까 궁리했던 것이었죠. 혹시라도 제가 옆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그 돈이 저에게 갈까봐 말이에요. 이 내막을 알고 시누이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얼마나 꼴이 우습던지 그깟 돈이 뭐길래 말이에요. 엄마, 미쳤어? 그 재산이 어느 재산인데 제 앞으로 해놔? 기막혀. 야, 네가 말해봐, 송윤수.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결혼해서 사는 건 이 사람이지 누나들이 아니잖아. 이제 내 가정 지키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만 좀 해. 나한테 돈 없고 소희한테 뭐든 다 있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래도 소용없어. 알겠어? 오죽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하자고 했겠냐고. 그만들 좀 해, 이것들아. 진작에 너네 목 다 떼어 좋잖니. 어쩜 그렇게 욕심이 많아? 네 동생 신세까지 망치고 싶어? 이제들 알겠어?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돈 나한테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따위로 행동하지 말라고. 내 눈에 안 보이면 더 좋겠고. 오죽했으면 어머님이 이랬겠니? 하여간 꼴 좋다. 너희 지금 거울들 좀 봐. 망연자실. 아주 역대급 코미디야. 기막혀. 어떻게 그 돈을 다 네가. 열받아. 송윤수, 너 바보니? 진짜 어떻게 그 많은 걸. 누나들 이렇게 사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래? 네가 그러고도 동생이야? 우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너무한다. 내 돈 때문에 잘해준 거겠지. 근데 이제 지긋지긋해. 나한테 집착 좀 그만해 진짜. 내 가정 깰 셈이야? 제발 빠져줘 내 인생에서. 시누이들은 허탈한 얼굴을 하고 울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울다 정신을 차렸는지 둘째 시누이는 갑자기 상을 치우며 저에게 알랑방귀를 끼기 시작하더라고요.
현실 파악이 빨랐던 거죠. 얼마나 어이가 없고 웃기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된 거니까 일이 내가 이거 먼저 치울게. 올케는 좀 앉아있어. 언니랑 너도 이제 그만해. 우리가 심했지 뭐 그동안. 올케 힘들었겠어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화로 좀 좋게 얘기하자. 갑자기요? 왜요? 아까까지 절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더니 의외네요? 형님, 현실 파악도 참 빠르세요. 둘째 신우이의 태도에 첫째 형님과 막내 형님도 태세 전환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소롭던지 그날 저희 집을 싹싹 치우고 가셨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현실 파악이 참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해결되었죠. 어머님도 형님들의 모습을 보니 저에게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다며 고생했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참나, 쟤네 좀 봐라. 아무리 내 딸들이지만 어쩜 저리 뻔뻔해. 에휴, 너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고생했어. 이제 더 이상 너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야. 내 딸들이라서가 아니라 돈에 환장한 것들이거든. 그래도 돈 꼭 틀어지고 있어야 한다.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런 입장에서 참 제 편 들어주기가 쉬운 게 아닌데 매번 이렇게 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고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내가 쟤들을 모르니? 그저 난 우리 막내 아들 잘 사는 거 그것만 바랄 뿐이야. 네가 행복해야 우리 아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이젠 두 다리 쭉 뻗고 자. 쟤들 다신 그럴 일 없을 테니까. 아유 정말 내가 더 민망하다 얘. 그렇게 이 해프닝은 끝이 났습니다. 시누이들은 그날 일로 저희 집에 찾아오는 일도 남편에게 전화하는 일도 없었고 어쩌다 시댁에 가서 마주치게 되면 얼마나 비위를 맞춰대는지 아주 편할 정도였죠. 시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딸들이지만 정말 저럴 수가 없다며 절레절레 하시곤 하였어요. 이제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았죠. 사실 형님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으로 가끔 힘들 때가 있지만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도 잘해주셔요. 그게 진심이 아닌 걸 당연히 알지만요. 가식일지언정 지금은 몸이 편하니 그냥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 시누이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저에게 콩고물이라도 얻어내려고 무진장 애를 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습던지. 참 돈에 눈먼 자들은 이렇게 돈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걸 엄청 깨닫게 해준 에피소드였네요. 여러분들도 돈에 눈먼 자들을 많이 보시겠죠? 전 그 일을 계기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답니다. 사람이 돈에 따라가면 그렇게 우스워질 수가 없다는 걸 눈으로 보고 느꼈거든요. 쓰다 보니 말이 길어진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